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지란 말인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할 때 누군가 희망을 가져라고 말한다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마치 익사 직전인 사람에게 그냥 수영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좋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공했을 때,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희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할 때, 바로 그때 희망의 진짜 힘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희망의 역설입니다. 1973년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 앨런 랭거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견디는 실험을 시켰는데 한 그룹에게는 남은 시간을 대충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확한 시간을 안 그룹이 훨씬 오래 견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은 상황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음물의 온도는 똑같았어요. 고통의 강도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안다는 단순한 정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희망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고통을 줄이고 인내력을 높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상황이 실제로 좋아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희망 자체가 우리 몸을 바꿔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희망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희망은 현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197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독일의 전 수상 빌리 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비관적이 된다. 그는 2차 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참극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전후 독일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가 상황이 좋아져서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희망을 먼저 가졌고 그 희망이 상황을 바꿔낸 거예요. 중국의 대문호 루신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소설 고향에서 이렇게 썼죠.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지상 위에 놓인 길과도 같은 것이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희망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생겨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자기계발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장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통제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잠들지, 누구에게 안부 인사를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가지 작은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통제감이 생기면 희망도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 기억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마치 이미 경험한 기억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취업이 안 되어 힘드시다면 나는 회사에 합격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합격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어떤 기분일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첫 출근 날 어떤 옷을 입을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UCLA 뇌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뇌에게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미래를 자주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 희망법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도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어렸을 때의 시험 스트레스, 첫 이별의 아픔, 취업의 부담감.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두 견뎌냈죠. 이것이 희망의 두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희망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연결 희망법입니다. 혼자서는 희망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가족, 친구, 심지어 애완동물과의 관계도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희망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행동 희망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향해 하나씩 행동해 보세요. 희망은 생각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해요. 책 한 페이지 읽기, 운동 5분 하기,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희망 만들기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를 겪는 것만으로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패와 불운을 겪은 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희망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희망이 생긴다고 믿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희망을 자신이 창조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결국 희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림자가 있으되 해를 보고 구름이 있으되 해를 떠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둠 속에서야말로 희망의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희망은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바꿔나가는 힘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희망의 창조자가 되어보세요. 작은 통제감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생겨 있을 겁니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아시겠죠? 희망이 없을 때야말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창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더 많은 콘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